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경제에 관계된 책을 다 보겠죠. 그럼 자기계발이랑 경제를 다 보죠. 그럼 그걸 끝날까요? 어떤 갈증이 느껴져요. 갈증이. 그럼 미술에 관계된 책을 보게도 되고, 다 음악에 관계된 책을 보게 되고, 역사에 관계된 책을 보게도 되고. 그런데 이상하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돈을 버는 책을 읽게 되면 돈을 버는 책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나와 있겠지만,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른 책을 가서 영감을 얻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들, 열린사회의 그적들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는 그 투자자들 보면 완전 철학책이잖아요. 돈 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이거잖아요. 통찰을 주는 이야기는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책에서도 그 원리들이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테니스 치는 건데 거기서 보면 배움의 원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우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원리 원칙인 거죠. 테니스 잘 배우는 법도 아니고 탁구 잘 배우는 법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해서 너의 배움들이 계속 깨졌는지 알아? 너는 어떻게 해서 네가 가르치는 것들이 잘못됐는지 알아? 이거에 대한 책들이에요. 네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봐봐. 네가 지금 뭘 하는지 그게 뭔지 알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도 네가 지금 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관찰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 너는 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럼 너의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이잖아. 그럼 다시 반복해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너는 특정의 능력을 갖추게 돼. 능력이 없어? 그러면 너는 반복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늘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움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배움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시간 되면 빌려서 보세요. 배우는 법을 배우기. 몇 년 된 책인데 정말 보면은 반드시 어른들도 똑같이 요 구조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력이라는 것들, 문해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길러질 수 있고, 그 책에 대해서 거부감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용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읽는 습관이에요. 시간.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나는 오늘부터 30분 이상이야. 나는 무조건 30분 이상이고 1시간 이상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나는 처음에 10분이야. 나는 10분에 늘 읽을 수 있어. 제가 그 책 읽고 올려놓는 그 사이트에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 1년 동안 10분만 읽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독서를 처음 시작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도 10분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10분이. 근데 그게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은 늘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적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10분, 5분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그게 1년에 10분, 5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은 늘려가야 되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강도 높게 1시간, 2시간을 할 거야. 그러면 지키지도 못한다라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깨지게 되면, 약속이 깨지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맨 처음에 시작하라고요. 한 달에 나는 하루에 특정 시간에 5분을 읽을 거야. 그러니까 특정 시간, 특정 장소를 이렇게 규정해 두는 거 되게 중요해요.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를. 왜냐면 그 장소, 왜 그게 두 개 묶이냐면 이게 두 개가 묶이게 되면 그 장소 가면 거기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 되면 그 장소에 가려고 하고. 이게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장소를 묶어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도 오늘은 10분이지만 내일은 20분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오늘 10분을 한 달을 한다든지 귀로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내가 시간과 장소가 묶이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시행한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몇 달 지나면 30분, 1시간. 근데 제 생각으로는 보면 보통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이게 계속 된다면 독서 습관 없어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냥 휴가다. 휴가일 땐 그러지 않겠구나. 휴가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자는 것 빼고 다 책을 읽어볼 거야. 그런 도전의 의식이 불뚝 생길 때가 저도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한 400쪽짜리도 그게 좀 몇 번 되잖아요. 그럼 400~500쪽짜리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해봐야지 그럼 돼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온몸에서부터 되게 힘들고, 근데 끝나고 나면 내가 큰 무기를 하나 장착했구나. 그 책에 대한 게 아니라 그거를 소화할 수 있어? 한 권을 500쪽을 하루에 소화할 수 있네. 내가 맨날 그러면 죽어요.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런 도전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 근데 처음은 낭창낭창 시작해도 충분하더라. 중요한 거는 매일 하는 것들,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양을 많이 시작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해가 되면 됐지 도움이 별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꼭 오늘부터 2시간이야.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고 세분화되는 거, 내용으로 단순하고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단순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내용과 시간으로 단순하고 세분화한다면 독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습관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잘게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추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독서 안 한 사람도 훨씬 더 많잖아.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서를 안 한 성인 중에 독서를 안 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래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독서를 안 해서 이거 심각한데? 나라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이 8명이면 나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남들 다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삼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삶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독서를 접으면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 비법에도 있잖아요. 3번째 조건. 독서. 지금도 5시간씩 하는 그 독서. 자기의 장수 비법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자기가 풀을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다 책에서 얻었다라고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늘 얘기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돈을 아주 천문학적으로 번 사람들은 책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책 속에서 얻지 못하면 내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실, 도서관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같이 읽는 것들을 계속 해보시고, 어려우실지 모르시겠지만 주변에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특정하게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30분이든 1시간이든 거기서 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논다라고. 자유롭게. 거기서 어떤 책이든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같이 해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함께. 요새 도서관은, 그냥 내가 필요한 책들을 내가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전송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빌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 곳에서 빌려왔어요. 어디서 먼 곳에 빌려도 우리 집 앞에 도서관에 반납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편하게 돼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 너는 지금 어떤 책 읽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아이가 읽을 만한 그런 소설들이 있잖아요. 요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소설들. 그걸 같이 읽어요. 똑같은 거를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해주면 아이가 그 독서 습관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똑같은 책을 똑같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이들은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게 크게 되고, 그리고 부부가 읽는 거는 진짜 관심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그 관심 있는 얘기의 내용들의 책을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맨 처음에 300쪽짜리 이런 거 읽지 마시고 한 150쪽 글씨 큰 거 있잖아요. 그 경제에 대한 것도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마음만 먹으면 며칠에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따만큼 글씨도 크고 중간에 그림도 있어요. 그런 것들 괜찮은 책들도 그런 것들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것들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 두 분이 다 경제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두 분이 다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들도 아이의 교육에 관계된 것도 같이 읽어보시고, 나중에는 아이는 함께 읽기 해서 자기 방에서 혼자 읽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장소를 거실에서 도서관에서 함께 읽고 그다음에 자기 방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아이가 어디서든지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는 요번에 기필코 하리라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요번에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되니까요. 또 다시 하면 돼요. 늘 그래요. 중간에 멈추면 다시 하면 그거는 그 멈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서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면 돼요. 우리 아이에게 반드시 독서를 심어주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늘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보면 같은 책 읽고 나눠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책, 아이하고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같은 공통 관심사의 책을 읽고 나누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하죠.